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쌓여있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주챔 또 주식 상담소 오신 분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쌓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말이 다가오고 주말 동안 또 편하게 있으려고 하니까 종목이 자꾸 보고 싶고 종목 보니까 또 해결법은 생각이 안 나죠. 그거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에 문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중간중간에 저희가 볼 수 있다면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전화가 우선이죠.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1부에만 전화가 받는 건 아니죠. 2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각각 다른 멘토분들이 이렇게 또 강의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셔서 알찬 다음 주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말 되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해외 증시입니다. 항상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 가지신다면요. 월요일이 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어떻게 해보거나 또는 뭔가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 맞을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맞는 건 정말 아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 나 지금 너 팔 때릴 거니까 자, 참아봐라고 하면서 팔을 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딱 주고 버티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을 먼저 보고 월요일장을 보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우존스가 어떻게 끝났느냐? 야, 다우존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가 최근 이제 만들어졌던 전고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라고 할 만한 그런 수치는요. 지금 이 37,0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36,200포인트로 올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다우존스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나스닥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우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다우존스는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대기업이라던가 아주 탄탄한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스닥은 국제적인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처럼요. 그래서 나스닥을 우리가 봤을 때 나스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스닥을 조금 보니까 다행히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0.5%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이 조금 나가주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0.5% 정도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지만 나스닥은 그렇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트 모양도 나스닥에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라가봤자 2,525포인트까지 월요일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윗자리에서 지금 뭔가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들죠. 올라가는 느낌도 아니고 내려가는 느낌도 아니고 뭔가 지금 위쪽에서 둥 떠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역시나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우존스는 달려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만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은 약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밑으로 빠지면서 생기는 조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결국 시간 조정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조정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조정이 들어간다 하면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그리고 상승 파동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은 번개 무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요. 이게 이제 거의 정석적인 조정의 형태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주가를 이렇게 조정을 갔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많이 뺀 것도 아닌데 조정처럼 약간 N자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만이 조정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횡보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과연 주가 조정,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조정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시간 조정,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시간 조정이 나오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어찌됐든 시간을 끈다든지 주가가 빠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은 거의 뭐 반드시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우리가 조금은 각오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이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조정장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이를테면 하락장 같은 것처럼 주가가 빠지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장세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바닥으로 쫙 내려왔다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 종목들이 뛰어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테마들 보게 되면은요. 개별 테마로 약간 하루살이 테마라고 하죠. 오늘 하루 약간 반짝했다가 내일 바로 죽어버리는 하루살이 테마라 해서 개별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조정이 들어가든 말든 갈로문 가고 움직일 건 움직인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 우리가 진짜 대형주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 막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내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정이 들어가도 큰 의미 없습니다. 조정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갈 종목들은 어차피 바닥에서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조정이 두려우니까는 팔아야 되겠습니다. 현금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차피 전체 그림은 우상향일 겁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조정이 두려워가지고 팔거나 하실 필요 전혀 없이 오히려 내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바닥에 있어가지고 내가 한 40% 손실 중인데 얘가 지금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급등 나와도 나는 본전이 아닌데 이걸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고민 많이 될 텐데 그런 건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빠집니다. 그때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종목을 사러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괜히 여러분들이 손실 내서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가져갔을 때 손실을 조금 줄여서 팔거나 오히려 본전,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 오히려 수익을 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놓친다는 게 너무나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이 지금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전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일반적인 시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상담을 하라고 뭐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기는요. 솔직히 저는 발품 좀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상승 시기가 별로 길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버리실 겁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계좌에 정말 내 돈 걱정이 되고 내가 돈이 걱정이 되고 내가 지금 함부로 한 게 정말 후회스럽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상담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좋은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는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부터 제가 계속 상담받아라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저는 상담받을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는 상담해봤자 그냥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하락장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인데 전화 주시는 것이 채택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1부에서 상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들께 또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들 종목들을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해결하러 가볼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오프라인 강연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울산과 그리고 송도에서 여러분들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2시에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울산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처에 계시거나 오늘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2024년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송도로 갑니다. 거의 뭐 동해번쩍, 소해번쩍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결국 송도로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1시에 꼭 오셔가지고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먼저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젠텍 수젠텍. 11,750원에 20%요. 11,750원에 20%. 네, 일단 수젠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진단키트요. 맞아요. 진단키트인데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얘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네, 회사에 있는 뭐 임원이라든지 뭐 경영진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이 그 돈을 들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결국 재투자를 하면서 회사가 좀 더 발전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진단키트라고 하는 요 산업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뭔가 병을 진단한다는 거 예전에 생각도 잘 안 해봤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병원 가야지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됐다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당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암부터 해가지고 치매까지도 집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자기 진단 키트로 금방금방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들이 지금 돈 번 걸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발생이 갑자기 되더니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뭐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키트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폐렴이 좀 또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폐렴 사망자들도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 간에 튀어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튀어 올라온 자리가 지금 거의 한 6,000원짜리에서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6,000원 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만은 얘도 지금 6,000원에서는 꿈틀하구나. 그러면 6,000원짜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지대요. 지지가 될 수 있고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서 바닥이 된다면 만약에 6,000원짜리, 5,800원짜리가 바닥이 된다면 지금 6,700원, 7,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6,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한번 하는 게 나을까요? 6,000원에 가깝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버려 두고 있다가 6,000원에 네, 가깝게 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는 단기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네.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는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탈출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이슈도 아까 말씀드렸던 폐렴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장기로 봐도 좋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좀 길게 보고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하시고 6,000원까지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해도 안 늦습니다. 6,000원에서 또 뛰어 올라가서 내가 뭐 타이밍 놓쳤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아, 확인 좀 더 하시고 추가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늘릴까요? 저는 한 3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네, 몇 프로까지 늘린다라는 그 개념은요. 사실은 배짱이에요. 제가 늘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누가 배짱이 두둑해야 될까요? 본인이요. 맞아요. 제가 배짱이 두둑하다고 해서 100% 사세요 한다고 했고 시청자님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중은 내가 자신 있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이 생긴 만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 좀 더 자신감이 생기려면 수젠텍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장기로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이 사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해 주시는 건데 저는 시청자님이 좀 불안하다면 30%까지 만약에 불안하지 않다면은 한 40%에서 50%까지 늘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감사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천보. 천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 20만 2,500원. 5% 20만 2,500원. 네. 비중이 얼마 없으시네요. 네. 다른 종목이 좀 많죠, 그죠? 다른 종목이 많죠. 네. 일단 비중 많은 종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상담 받으시고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얘가 네. 워낙 이렇게 그 단가를 워낙 비싸게 사가지고 제가 잘라내지를 못해서 얘가 비중 손해가 많은 많이 종목은 단가가 높진 않으세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별로 높진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즐겨 보는 사자성어 중에서 주식할 때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소탐대실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보면 큰 걸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비중 적은 종목을 상담받을 필요까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 큰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큰 종목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사실 작은 종목은 볼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수익이 만약에 더블로 난다고 친다 하더라도요. 50% 비중이 들어간 종목이 10%만 빠져도 거의 같아요. 그게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종목은 수익이 나도 미미하고요. 손실이 나도 사실은 좀 미미해요. 왜냐하면 비중이 큰 종목은 조금만 빠져도 손실금이 빵빵빵빵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비중 큰 종목을 조금 위주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리고 비중 적은 종목은 빨리빨리 없애가 종목 개수를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어쨌든 첨보를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지금 걱정이 별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걸로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뭐 비중을 떠나가지고 매수가가 좀 애매한 자리 사셨어요. 이런 자리는 우리가 보통 투자를 왜 하지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가고 있는 이런 종목은 잘 안 건드려요. 특히나 이거는 조금 이게 매매를 하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잡는 자리거든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냐면요, 지금 이렇게 매수하신 자리 잡아가지고 무너지면 바로 손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18만 원짜리가 18만 원짜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도 18만 원짜리가 이렇게 지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전에 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눌림목이라고 해서 반등이 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저기서 반등이 안 나가고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거의 10중 8구로 다 손절해 버립니다. 그건 이제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 방식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물려있네. 아이, 모르겠다. 그냥 들고 가야지. 에이, 들고 가면 반등 나오겠지. 이런 약간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끌려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손실이 확정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올라온 다음에 빠져내려가는 이런 자리들요.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그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청률이 본전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반등 나가면은 한 15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 기업도 2차전지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한데, 둘 다 냄새가 지금은 뭐 제대로 이렇게 묻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얘가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2021년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2차전지에 엮여가지고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거품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얘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목도 정말 잘못 잡으셨고 자리도 정말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금 손을 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할 가치는 아직까지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10만 원짜리에서 좀 더 지지를 받거나 9만 원대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멈춰주고 이렇게 잘 지지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선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릴 거고요. 단기 반등 나오면 그냥 단기 반등에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 안 했는데 만약에 15만 원까지 올라오면요, 저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야 됐던 거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원래 했었어야 돼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엄청 미루다가 이번에 반등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라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해서 거의 저는 일을 키우는 것은 별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다음에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마시스 휴마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00원에 10%. 2,900원에 10%요. 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아, 높은 거야 아니에요? 네, 뭐 썩 높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뭐 아주 높은 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네. 일단 이 기업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 좀 쏙 빠진 느낌이에요. 그죠? 네. 딴 거는 막 11%, 20%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키트에 좀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만 이제 따로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번 상승에 좀 오랫동안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일단은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큰 기대를 네. 안 해야 되는데 추가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업시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슈팅 한 번에 바로 시청자님의 본전은 아니더라도 손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래서 아, 슈팅 한두 번이면은 거의 뭐 본전 근처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추가하면서 안 하고 본전 탈출하는 데만 조금 이렇게 노력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실패를 조금 딛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번에 진단키트들이 좀 움직여주고 할 때 아직 이 테마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크 플라즈마 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끝날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번져나가는 게 또 겨울과 맞물려가지고 더 퍼져나가게 된다면은 사실 이거 조금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한 방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어쨌든 얘도 이제 진단키트에서 약간 소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들 한 100% 갈 때 얘 한 30% 40%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딴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얘도 탈출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40%만 올라가면 시청률이 본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테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아주 커질 테마 같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확산세가 점점 이렇게 증가가 된다면은 아마 좀 아주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켜보자, 홀딩하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불확실성에 추가하면서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추가하면서 의견 안 드리고 그냥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걸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테마가 좀 커서 얘가 갑자기 슈팅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좀 이렇게 뭐 5천만 주주야 얘 입장에서는 5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막 실리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 본전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3,500원 선까지는 욕심을 좀 내셔도 거래량에 따라서 그렇게 욕심을 내도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예. 네. 네. 저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혼내려고요? 아니요? 네, 어떤 거요? 저기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아, 예. 지금 이 전에 하던 그 방식을 네. 많이 바꾸게 됐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저점에서 하는 네, 형식으로 예. 많이 바꾸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니면 뭐 그다음에 스스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보면 네. 베스트 드레스 상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뭐 연말 시상회 같은 느낌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으로 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큐렉소고요. 큐렉소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388. 어, 네, 22,388원 388.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예, 한 번, 두 번 했어요. 네, 한 번, 두 번 하셨는데 별로 좋은 자리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비중은요? 10%요. 10%요. 이게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형태의 매매예요. 이게 지금 시장관이 딱 하신 게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가 급등했을 때 따라 붙는 거. 그것도 끝자리에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첫 번째 이 기본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함부로 해가지고 그게 매수가가 위쪽에 고정되어 있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요. 매수가를 많이 내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내리려면 내가 정말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2만 원에 샀는데 19,000원에 산다고 해갖고 내 매수가가 많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만 원에 샀는데 내가 1,000원에 산다면 어떨까요?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이건 진짜 박살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내가 진짜로 추가 매수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고 매수가를 많이 낮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그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 붙어 버려놓고 두 번째는 조금 빠졌다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추가 매수 효과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경우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 방송의 목적은요. 지금 시청자님이 물려있는 종목을 잘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담 방송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시청자님이 다시는 상담 안 받게 만드는 게 저는 상담 방송의 주 목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이 그렇잖아요. 환자가 자꾸 오면은 의사 입장에서 돈 벌어 좋지만 환자가 안 와야지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렇게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따라 붙는 형식의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조금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싶을 때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이 일을 잘못 키워놨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 2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다음 자리는 만 원대까지 그냥 다시 또 밀려 내려가는 계단식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물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17,700원 여기 자리를 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줄이고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은 가능하시면 월요일 그냥 매도하시죠. 이거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월요일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로는 뭐 2만 원대까지를 조금 노려도 되겠는데 안 갈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려가게 되면 또 만 원까지 또 내려가고 또 크게 물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물릴 이유는 없다. 내려가게 되면은 16,000원 무너질 때 그냥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의료 로봇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 기기 그리고 뭐 의료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료 선진화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들 로봇 관련주도 엮이기도 하고 의료 관련주도 엮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는 굉장히 높은데 그 메리트를 지금 한 방에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필살기를 한 방에 다 써가지고 5,000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 한 번에 5배가 날아가 버린 종목이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더 가겠지라는 생각하기엔 조금 버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려가는 수순이다. 이거는 만 원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려서 고생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프더라도 손절하자. 이건 지금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적당히 타협 보고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토막 나면서 2년, 3년 끌려가 버리게 돼요. 그럼 추매는 당연히 아니겠죠? 추매는 지금 타이밍 다 놓쳤습니다. 추매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두 번째가 추매입니다. 1번은 매수예요. 2번은 추매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자꾸 커지거든요. 추가 매수는요. 올라갈 때, 올라왔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박살났을 때 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박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박살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을 왜 또 서두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듣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배워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후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네, 그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서 의견 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네, 예, 매수가 26,300원. 네. 예, 비중 20%입니다. 22,300원이요? 26,300원. 26,300원. 네.
뭐 22,300원은 나쁘진 않았는데 26,300원도 괜찮습니다. 22,300원이었으면 참 좋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높은 가격,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이 좀 중국에 안 팔린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가 많아가지고는 좀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별로 없어지게 되고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뭐 관심이 좀 사라지게 된 요즘이었는데 이제 중국 관련 이야기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또 회복이 되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보면은 어때요? 뭐 좀 먹고 살기 좀 편한 것 같습니까? 고립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좀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죠. 전 세계에서 특히나 미국이 계속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경제를 보게 되면 부동산 경제 무너지고 소비도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뭐 청문제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할인 그런 거 행사하는데도 바람 날렸다잖아요. 그죠? 예, 막 먼지 날리고 그랬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쟤들도 지금은 뭔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혼자 문 닫고 우리 옛날에 왜 그 역사 이야기할 때 혼자 문 닫고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들을 싹 다 막아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왕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최근 근현대사 쪽에 있는데 예, 흥선대원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흥선대원군이 외래와의 교류를 싹 다 막아버려갖고 우리는 막 남들은 총 들고 싸울 때 우리는 활 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외국과의 교류를 조금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했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과학의 기술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딱 그래요. 그냥 문 딱 닫고만 폐쇄적으로 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도 굉장히 거대하긴 하지만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았던 이유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인프라 때문인데 인프라를 막 구축해 나가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문 닫아버리고 지금 자기들끼리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회담도 하게 되고 좀 긍정적으로 약간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국과 중국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야, 난 너 싫어 이제 문 닫아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올해 내지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중국 관련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들도 떠오르게 될 거고 화장품도 떠오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두 산업이 중국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두 산업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갑자기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만 잡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 비싸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튀어오르면 32,000원대까지 막 슈팅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32,000원이라든지 그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얘가 2만 원까지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뛰어오르긴 하는데 매수가를 싸게 들고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2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한번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낮춰서 들고 가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들고 갈 거면 내가 안 들고 갈 거면 떨어지는 게 무서운데 들고 갈 거면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 한번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은 게 권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주가 내려가는 거 무서우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내려가야 매수가도 떨어뜨리고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가 내려가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무서우니까 주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가 내려가는 거 즐기셔가지고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3만 원대에서 매도하고요. 그건 이제 올라오면 그냥 마음껏 아무 데서나 팔면 됩니다. 수익 나면 그냥 아무 데서나 팔면 됩니다. 네, 수익 나면 팔면 되지 그거를 뭐 정하고 파는 거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다시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울산과 송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울산 상공회의소 오후 2시 오늘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송도로 갑니다. 내일이죠. 내일은 송도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재밌게 들어가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2부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아까 상담을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추가 매수를 해서 유리한 종목이 있고요. 안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해야 될 타이밍 놓쳐가지고는 올라갈 때 후회하거나 또 따라 붙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시기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저희가 한번 또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강연에도 궁금하세요? 갔었습니다. 아, 강연에 오셨어요? 네. 재밌죠, 강연에? 네, 알차지 않나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그때 했었던 거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400원에 비중은 10%고요. 궁금한 네. 게 지금 이제 더 모아갈까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떤지 좀 보고 싶어서.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도 괜찮고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네, 뭐 네? 상담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아, 저게 제 동생이 아는 동생이 저 LG 를 다녀가지고 잘 돌아간다 그러길래 또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 뭐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잘 돌아간다 하겠죠. 그런가요?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아유 우리 회사 잘릴 것 같아, 나 네.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 없지 않나요? 그렇긴 그냥 하죠. 회사는 대부분 나 그렇다 보면 되고요. 어쨌든 네. 이제 그게 휴먼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갖고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인이 어떤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요. 그런 업계 종사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네. 그분들은 우리보다 이 기업의 일선에 있고 그 기업에 돌아가는 환경을 우리는 이 밖에서 그냥 모니터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글자 몇 개로 알게 되는 거지만 사실 이거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TV에 나온 전문가들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떤 산업을 투자하려고 할 때 거기에 종사자가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은데 전문가 방송을 막 보면서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리모컨 들고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나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신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저는 지금은 이게 적자가 좀 이렇게 심해요. 네, 그래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이라서 좀 약간 그래서 좀 상담을 적자가 드리려고 했던 심하고 사실 이게 LCD 패널을 중국에서 싼값에 막 때려 내버리다 보니까 힘들었고 LG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산업 쪽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OLED 쪽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네. 얘들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불리한 상황 맞아요. 근데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성장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저점이고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약간 그 힘든 친구 도와주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 힘든 친구가 친구 아까 도와주는 말씀하셨던 아는 동생이 LG 디스플레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가 아이고 형님 내가 지금 이거 망했습니다. 회사에 지금 잘리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밥 한 끼만 사주세요 하면은 에이 내가 네 디스플레이 나 다닐 때나 밥 사줬지 인사 안 사준다 이럽니까? 아니죠. 아니면 어때요? 그래 네가 힘들구나 하면서 이 친구한테 밥을 딱 사주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 도와줘야죠. 힘들 때 도와주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중에 나를? 더 고맙게 더 고맙게 생각해서 뭔가 있을 때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네, 인지상. 근데 우리가 잘 될 때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달라붙는 친구들은 좀 어때요? 좀 밉상이고. 별로 밉상이고 고맙게 싫잖아요. 여기지 않고. 주식이 딱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물리는 거예요.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사줘야 얘들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네. LG 디스플레이야. 난 정말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남들이 니를 몰라줘서 네가 지금 많이 주가도 떨어지고 힘들구나. 내가 내 돈 줄 테니까 밥 사 먹으라 하고 주는 거예요.
느낌으로 따진다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밥을 사줘야 되는 친구예요. 정말 좋았던 기업이고 부흥했던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네,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얘들 LG전자가 요즘에 실적이 좀 좋은 게 전장 산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전기 장치 있잖아요. 그쪽에 네. 이렇게 들어가는 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LG 화학은 배터리 쪽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쪽이면은 디스플레이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납품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지금 점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동차에.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저는 이게 감히 말씀드린다면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고 봐요. 앞으로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갔을 때 역사적 저점이라고 부를 만한 단계가 저는 지금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간다면은 제일 싼 자리에 모아갖고 제일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제일 보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모아가는 게 맞고요. 한 떨어졌을 30% 때마다 거래까지 실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한 비중은 30%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신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30% 실어버리면 끝나는 아, 문제입니다. 매수로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내려가서 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보다는요. 네. 그냥 내려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추가 매수할까를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아, 내려갈 저는 항상 때마다요? 내려갈 때마다 2배씩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산 금액만큼 사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내려갔을 때 어디 사실 건가? 내려갈 때마다라고 한다면 뭐 100원 내려갈 때마다 살 겁니까? 뭐 500원 내려갈 때마다 살 겁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얘가 떨어졌던 역사적인 저점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000원 정도가 지난 다음 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 네.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사셨던 만큼 비중을 늘리면 20%가 되고 매수가는 한 1,900원대, 1,900원이야 1,100원쯤 될 겁니다. 네. 그럼 저기서 20%까지 늘린 다음에 만에 하나 얘가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신저가 쓰고 내려간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LG 디스플레이라는 역사를 쭉 돌이켜 보니까 이게 10,0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8,800원까지 떨어진 게 최저거든요. 아, 그러면 네. 역사적으로 내가 제일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7,000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저기서 40%까지 비중 늘리거나 50%까지 늘리고요. 만약에 거기서 한 5,000원까지 떨어진다, 4,000원까지 떨어진다, 저는 100% 삽니다. 어떤 관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됩니다. 내가 샀던 금액만큼 또 사버리고 내려가면 그만큼 또 사버리고 내려가면 그만큼 또 사버리면은 100%까지 금방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무겁게 비중을 실어야 되고요. 올라갈수록 비중이 가벼워져야 되는 게 투자의 정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내가 더 사버리지 뭐 네가 그만큼 힘들어 밥 더 어려울 사줄게 때 해버리세요. 도와주고 아시겠어요? 싶은 마음. 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받아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시젠이요. CJN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500원에 10%요. 오, 잘 샀네요. 어저께 좀 팔았어요. 수익 나고 팔았어요. 네. 고수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뭐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네. 잘하시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문현지 멘토님한테요. 그렇습니까? 잘하네. 쓴소리 잘하시네요. 많이 듣고 있어요. 쓴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정말 잘했어요.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안 올라가면 또 뭐 냅두지 뭐 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지 뭐 하고 잘 팔아내신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이신 거 정말 잘했고요. 팔아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해진 게 만약에 이게 또 본전까지 내려가거나 20,000원까지 내려가면 판 거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판 거 또 사도 어차피 수익은 냈잖아요. 네. 수익을 어차피 냈기 때문에 돈은 이미 불었어요. 지금 팔아내셨다는 거 매도를 하셨다는 것만으로 돈을 이미 벌었어요. 우리가 수익 중인 것을 수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은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수익을 완전히 챙긴 거예요. 온전히 내 것으로 챙겨낸 거고 나머지는 내려가면 또 사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게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이 폐렴이 쉽게 끝날 문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막 한두 명 발생할 때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 생각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 확진자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확진자 뭐 3명, 11명, 뭐 30명 이렇게 할 때 야, 인구가 5천만인데 30명 그게 진짜 뭐 폐렴이 뭐 이게 무슨 전염병이야? 이랬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10만 명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초기에 잘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확진세가 조금 좀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전염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것도 심각한 어떤 전염성의 위기로 보고 또 이제 보건당국에서 뭔가 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 바로 상한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테마가 아직 끝난 테마도 아니고요. 특히나 시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굉장히 잘 잡은 단계예요. 지금 요 2만 원짜리가 제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는 걸 아마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이건 이제 바닥에서 땡구르르 하고 이제 거의 바닥에서 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거의 바닥 잡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 정말 잘 샀고 그리고 이건 돈 번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운영진이라든지 경영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횡령을 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건 거의 재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 되는데 언제 팔면 되는가? 지금처럼 단기 이슈로 급등 나오면 팔면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 이슈다 보니까 또 찔찔찔찔찔찔찔 빠집니다. 하루에 조금씩 빠져내려가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이 있으면 다시 또 22,000원까지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단기 이슈로 갑자기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거 갑자기 또 급등이 빵 나오면 그때 또 팝니다. 그러고 있으면 또 한 1, 2주 있으면 또 찔찔찔찔찔 빠져요. 그럼 또 22,000원 삽니다. 그럼 계속 이거는 돈 나오는 자판기인 거예요. 그럼 22,000원 정도가 사는 자리인가요? 그거보다 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삽시다, 우리. 22,000원짜리가 사기 좋은 자리라고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내려가고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22,000원에 사라고 한 사람 돌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산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가를 한 번에 딱 고정을 시켜놔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만 방금도 제가 LG 디스플레이 상담할 때 설명해드렸지만요.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매수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2,000원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24,000원에 지금 21,500원 매수하셨지만 만약에 다음 달에 5,000원, 10,000원까지 빠지잖아요. 시청자님 만약에 10,000원에 추가 매수하시잖아요. 그럼 매수가가 한 12,000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12,6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22,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비중을 무겁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수가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22,000원 사든 2만 원 사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살 돈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22,000원이 살 자리입니까? 22,000원 되면 무조건 돈 법니까?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으시면 돈을 무조건 잃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22,000원 내려가면 사는데 빠져내려갔을 때는 19,000원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매도할까요?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대응 전략 다 짜드렸습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해라, 올라갈 때 어떻게 해라 다 짜드렸는데 지금 팔까요? 지금 살까요? 이거는 좀 웃긴 질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부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지만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상담 넣으셨던 분들 아직 상담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2부가 있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황민영 멘토님께서 또 친절하게 봐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울산으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